안녕하십니까. 그 며칠 전에 하동을 다녀왔습니다. 하동에 아트팜 예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학장님을 만났는데 학장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사님하고 저하고는 종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이 다르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두 종이 있다고 그러네요. 호모 사피엔스, 나는 호모 사피엔스래요. 그 다음에 자기 세대는 자기한테 배우는 세대, 디지털 사피엔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요새 뭐 메타버스니 아바타니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디지털 사피엔스고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의식 구조가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이 차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화합이 되는데 서로 자기 세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현대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천지개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갑자기 열대가 빙하기가 되고 지진이 일어나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걸 천지개벽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이해하는 천지개벽은 달라요. 뭐가 천지개벽이냐? 우리 시대에 들어와서 천지개벽이 3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통수단, 이 교통수단의 등장, 발달, 그게 1차 천지개벽이었습니다. 옛날 비결서 어떤 고인들의 이야기 들으면 금강산에서 한양까지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때 도착했다. 그게 도인들이었죠. 근데 요새는 일반인들이 금강산하고 서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변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지개벽입니다. 옛날에 부산에서 서울 올라면 집신 몇 커리 개나리 보따리에다가 짊어지고 몇 달 걸려서 올라왔었는데 요새는 하루에도 왔다 갔다 잘하면 몇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수단, 비행기, 미국도 하루에 가잖아요. 그게 바로 천지개벽입니다. 두 번째 천지개벽이 뭐냐 하면은 통신수단의 변화가 발전이 천지개벽입니다. 지금 이 통신수단에서 최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누구나가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이게 요술단지 아닙니까? 요술램프예요. 이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미국하고 한국의 영상통화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죠. 미술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전 세계 관광지도 다 있고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옛날에 도인들이 신선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옛날에 도인이나 신선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멀리 보기 하잖아요. 멀리서 있는 이 전부 다 통신수단을 통해서
다 접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천지개벽이었고, 지금 세 번째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죠. 세 번째 천지개벽이 뭡니까? AI가 바로 천지개벽입니다. 이 AI가 장착된 로봇, 사람을 능가하는 엄청난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죠. 우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석 달에서 5달 걸리는 걸 AI 로봇에게 물으면 몇 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얼마나 시간이 단축돼요? 상상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몇 사람이 함께 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맞는 건 아니죠. 우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가면 그거 틀렸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하고 고쳐진 정보가 나올 정도로 AI 로봇 장착된 세계, 정말로 2, 3년 후면은 이때 못 당하는 천지개벽, 상상할 수 없는 천지개벽의 시대가 오고, AI가 장착된 드론이 떠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AI 로봇이 장착된 비행기를 타고, 드론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기계 앞에 아주 왜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이런 천지개벽의 시대에 진정 사람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천지개벽의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천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할 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천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은 영성이 높아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영성이 있을 때 AI가 장착된 로봇을 능가할 수 있고, 그것을 참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성이 없다면 이 AI 로봇이 장착된 그 기가 막힌 물체가 인간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나쁘게 활용될지 상상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성, 천의 기운을 알아야 되고, 그 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누구나가 영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성을 얘기하면, 지금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펭귄의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펭귄이 갑자기 하늘의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암놈들은 물속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순놈들은 어느 지역으로 모여서 비교적 단단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모여서 알을 품고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빙글빙글 돌면서 추위를 막아가면서 알을 부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펭귄은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인류 순놈한테 그 많은 중에 자기 짝을 찾고 자기 알을 찾는 거죠.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냐 하면 이 천의 기운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펭귄만 그런 게 아니죠. 철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가 추워지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따뜻해지면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 경험에 의해서입니까? 어떤 지도자가 인도하기 때문입니까? 하늘의 기운을 느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아프리카 초원에서 초식 동물들이 가뭄이 오면은 비가 오는 쪽으로 그쪽으로 대이동을 하고 다시 그쪽에서 기후가 바뀌면 비가 오는 쪽 초목이 우거지는 쪽으로 다시 대이동을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천의 기운과 통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 생활에 바빠서 천의 기운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천의 기운을 다시 찾는 것이 염성 회복 훈련이고 천의 기운은 다른 말로 할 때 네 가지가 중심이라고 그랬었죠.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밝은 마음입니다. 밝음은 긍정적인 마음이고 시비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밝음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기운은 베품이죠. 언제나 나누어주는 것, 태양빛처럼 하늘에서 오는 빛처럼 그냥 나눠주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빛이 없고 물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바로 빛과 비, 그것들의 정신이 베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가장 큰 기운이 질서라고 그랬죠. 질서. 반드시 지구는 태양의 주변을 돌고 다른 지구의 주변을 돌고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다고 태양으로 싹 달라붙는 일도 없고 지구가 태양에 가서 니편되겠다고 달라붙는 경우도 없죠. 항상 자기 궤도를 지키는 그 정신이 질서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죠. 밝은 곳이나 어두운 곳이나 어느 곳이나 전부 공평하게 베푸는 마음, 그것이 하늘의 기운입니다. 사람들이 천의 기운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서 활동할 때 세상은 합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합하는 겁니다. 합하는 거. 서로가 융화할 때, 화합할 때, 그것이 AI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AI 로봇이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수단, 통신수단, AI 로봇이 장착된 모든 최근에 일어났던 천지개벽들이 하늘의 기운에 맞게 화합의 정신으로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기운을 잘 받는 것은 저 마음으로 살면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 제일 첫 번째 바로 그걸 정심이라고 그러죠. 우주의 기운대로 밝음, 베품, 질서, 공평의 기운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는 것이 남쪽이죠. 정향. 남쪽을 향해서 항상 밝고 따뜻한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누울 때는 머리가 남쪽을 향하게 하고 앉을 때는 앞면이 남쪽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정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자입니다. 정자. 자, 정자가 뭡니까? 똑바로 앉으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히면 이렇게 하면 천기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허리를 따뜻하게 펼 때 이 백회, 숨꼬리, 하늘을 향하죠. 이 천기를 받을 수 있도록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어깨를
펴는 거죠. 허리를 고쳐 세우고 어깨를 펴라. 그러면 하늘의 기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없이 많습니다만 자기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겁니다. 정식. 이 정식은 뭐냐 하면은 호랑이는 아무리 비대하더라도 초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호랑이는 육식 먹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소는 아무리 굶주렸더라도 육식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소는 초식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육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초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혼합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알아서 그걸 한국에서는 체질이라고 하죠. 사상 체질. 그 중에 어떤 체질인지 알아서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늘에서 나오는 기운, 파장이죠. 모든 것이 파장으로 우리 몸에 전달됩니다. 이 AI로 장착된 거, 스마트폰, 교통수단 전부 다가 파장이 혼란되면은 사회는 붕괴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파장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몸에 맞는도 좋고 다른 말로 하면 이로운이 되겠죠. 이로운 파장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몸에 해로운 파장, 대표적인 것이 수맥파, 그 다음에 전자파,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 욕하고 흉보고 패거리로 분열되는 거, 사회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겠죠. 어둡게 만들겠죠. 그런 나쁜 파장에서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 파장으로, 음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28Hz의 음악을 들으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서 자연 속에 묻힌 것 같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보세요. 짜증이 납니다. 미쳐버립니다.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향도 우리를 흥분시키는 향이 아니라 우리를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향을 맡아야 되고, 너무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것이 이로운가, 유익한 음식을 찾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자기 몸에 맞는 이로운 파장의 음식이나 물체나 환경, 그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